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아나운서 유아연입니다.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느냐겠죠. 저희 마스터 플랜 2부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님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시장 되돌아보고 내일장도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9번의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동안 대선 한 달 후에 코스피 지수는 3에서 4%가량 오름세 보였고요. 특히나 대선 1년 이후의 흐름은 더 좋았습니다. 14에서 16%의 상승 보였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대선 1년 후의 흐름이 더 좋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시장이 드는 방향성 제대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수익률 빵빵한 종목까지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쳤을까요?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정말 허니문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신혼의 기쁨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신혼의 기쁨처럼 양대시장 4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을 잘 받아갔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르는 종목이 정말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햇볕을 보는 종목들이 더 많았는데요. 지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1.55% 상승했고요. 종가는 2,855.77포인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였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다 짚어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정말 후반부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심이 강하게 발휘를 했고요. 장 시작은 미약했지만 계속하면 할수록 창대했다, 흐름이 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8포인트 가까이 올랐네요. 종가는 764포인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그마치 1조 원에 육박하는 들어왔습니다. 개인 거기가는 매도 우위세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1,5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은 팔자세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관망세를 보였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시장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바로 외국인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화면으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올라운더 마스터입니다. 사실 이 투자 업계에서 올라운더라는 표현은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올라운더 마스터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시장부터 해외 시장, 글로벌 투자, 암호화폐 시장까지 통틀어서 수익률로 빵빵하게 증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라운더 마스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성민 대표 오늘 함께 모실 거고요. 경력만 봐도 사실 어떠한 실현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기도 하죠. 과연 서성민 마스터는 어떤 수익률을 제대로 냈을까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4월 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마스터픽 종목입니다. 바로 솔트룩스인데요. 사실 기술, 정책, 수급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역시나 AI 공략 기대감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정책 수혜주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시성이 높은 펀더멘털을 보유한 종목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요. 솔트룩스 4월 7일에 공략을 해주셔서 오늘 신고가 58,900원 찍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할 종목이 또 있네요, 여러분. 5월 12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어떤 종목이죠? 바로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장중에 신고가 경신을 했네요. 7,200 전선까지 7,210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친정부가 들어섰고요. 역시나 코인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STO 테마가 강했고요. 즉 토큰 증권의 움직임이 눈에 띄어졌습니다. 아톤을 미리 공략을 해서 상승세 강하게 보여줬고요. 수익률 강하게 종목을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서정민 마스터와 함께 수익률 빵빵한 종목들 제대로 실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려볼까요? 네, 화면 보이시는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반대쪽이네요. 네, 우측 하단에 팍스통신망 보이시는데요. 저희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50분간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아까 제2의 솔트룩스, 제2의 아톰 같은 종목들 수익률 실현할 수 있는 진짜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통신망 들어오셔서 수익 실현하는 종목 얻어가시고 돈이 되는 정보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마스터님과 함께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억 자산의 꿈 이제는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화영이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올라운더 마스터와 함께하면서 수익률 짱짱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운더 마스터 서정민 마스터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서 시청자분들께 마스터님이 올라운더 마스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약간 외모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배우의 성운 포지션을 유지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과찬이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3부에서 마스터픽 종목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기분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저는 기분 좋은 멘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분위기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잘 아는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강합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집중을 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 증시가 그동안 너무 오르지 못했다라고도 하고 또 신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 시장이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어떤 걸 외국인이 많이 샀을까 들여다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특히나 수급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반도체 투톱의 상승 이야기가 궁금한데 반도체 업황이 사실 좋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지수를 상승하기 위해서 오르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오늘같이 오른 경우는 사실 수급상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단은 바스켓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면 패시브 자금들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삼성전자에 3,6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미만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측면은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됐지 않았습니까? 1350원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되게 크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다 보니까 대외적인 정책상으로 펼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좋게 평가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못 움직였고 대표주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HBM 매출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망하게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제는 수급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측면을 봤을 때 오늘 자체만 보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덜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제 그 상승 속도가 역전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좀 종가가 6만 원 딱 맞췄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네. 그래서 약간 6만 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원래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을 미리 반영해서 관세를 맞는 게 두려우니까 1분기에 미리 수입량을 땡겨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량이 느렸다라고 하는 풀인 효과가 반영이 됐다라고 증권가에서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떠나서 이제 재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고정가 거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팔다 보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HBM3E 관련해서는 지금 퀄 테스트를 아직은 통과를 못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진행이 조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물량으로는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퀄 테스트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현실화 됐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8만 전자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만 전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고요. 네, 서정민 마스터님과 함께하면 나도 이렇게 짱짱한 종목들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꺼내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연결이 되는데요. 돈이 되는 정보, 또 장 중에도 장이 끝난 후에도 서정민 마스터와 실시간으로 매매 타이밍까지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서 자세한 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던 특징주들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징주로 꼽은 게 대한전선이거든요. 네. 사실 뭐 에너지 정책을 했을 때 구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대한전선이 사실 구리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12% 이상 급등세 나와줬는데 앞으로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전력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유망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해서 기존에 쓰던 전력량의 10배 이상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발전원 자체가 친환경화되고 있다 보니까 발전 효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전력 생산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같은 것도 부각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일단은 발전소를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그럼 전기를 또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전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선 관련주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해외 쪽에서. 그리고 원래는 LS전선이 업계 완전한 1위였고 대한전선이 2위였는데 격차가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따라갔냐면 LS전선이 3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데 대한전선이 2조 6천억 원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계속 줄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전선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는 뭐냐면
LS 전선하고 특허 관련해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식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하락이 나오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대한전선하고 조금 소송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화재 사건으로 인한 소송건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건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일단은 리스크에 관련돼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대한전선의 발목을 잡는다기보다는 그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가격 하락이 나오면 그 하락을 우리가 매수 기회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한전선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할 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과 함께 제대로 된 매매 타이밍까지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특징주는 네, 오늘 또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원래는 AI 소프트웨어라고 했을 때 앞서 큰 수익을 안겨주신 솔트룩스도 있고요.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장이 특별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고 네이버까지 네카오로 같이 올랐습니다. 네. 제가 또 살펴보니까 JP 모건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도 함께 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탄력을 받은 건지 또 안 그래도 카카오가 장기 이평선을 뚫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제는 진짜 갈까요?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얘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신성장 산업 자체가 금리 인하라는 측면보다는 성장의 측면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정책 드라이브로 인한 수혜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많이 맞고 다녔거든요. 네, 저를 많이 때리던 사람이 네. 갑자기 아파서 안 보여요. 그럼 오.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카카오가 그렇습니다. 아, 카카오는 전 정권에서 네.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눌려있던 게 이제 분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드려 맞은 이유가 맞을만 하니까 맞긴 했거든요. 네. 사실 뭐 자회사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업 가치 이상으로 두드려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억울하게 맞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네. 수혜를 크게 받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오늘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가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네. 상한가를 갔는데 그 자회사 효과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쯤에 출시 예정인 카나나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우리의 실생활을 접목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에이전트 AI 비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수급도 원만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 오랜만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막막하실 거예요. 고점이 맞아요. 얼마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1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저 사실 그러면은 카카오로 네. 좀 힘들었던 경험이 네. 있거든요. 카카오는 여러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이 플랫폼 산업은 정말 살아있기 힘들어요. 특히나 미국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처럼 네이버가 살아있고 카카오가 살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눌려있던 게 좀 분출할 수 있는 다만 또 쪼개기 상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때릴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업 가치 제고라든가 이제 그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카카오까지 짚어봤고요. 세 번째 특징들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솔트룩스야말로 마스터님이 진짜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역시나 신정부 AI 관련해서 기대감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솔트룩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뭐 중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좀 추가적으로 괜찮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수익 종목이어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첫 방송을 했을 때 네. 4월 초에 했었거든요. 4월 7일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첫 방송이었는데 첫 방송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다 보니까 저로서는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이 종목을 정책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AI 강국과 관련된 그 선거위원회에 또 저기 일원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고요. 일단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 라지 랭귀지 모델 중에 그래도 파라미터가 좀 적게 들어가는 쪽에서는 세계 대회에서 1등을 한 그러한 수상 경력도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상으로도 계속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마스터픽으로 제공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승세가 되게 기분 좋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는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물론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쉬어가는 걸 오히려 더 기대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모멘텀이라는 게 또 이제 딱 붙으면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기업의 실적을 너무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 됐을 때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관망의 느낌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98%가 넘는 수익을 정말 시원하게 뚫어내줬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제2의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 시장 또 오늘 시장 공략해 봐야 하는 정말 알짜배기 마스터픽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당장 공략해서 기분 좋은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마스터님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에 맞는 투자 방향까지 확실히 짚어가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 정말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종목 이야기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올게요.
네, 100억 자산가의 꿈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3부의 문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화영이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공략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마스터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강의를 통해서 내일장 든든하게 대비하는 전략 확실하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정책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정책 관련해서 정책 드라이브가 정말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의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당이 야당보다 지금 의석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본시장 개정 그리고 상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퀄리티 자체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겹쳐져서 우리나라의 수급 상황과 증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불안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 사이좋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빠져가지고 지수를 좀 더 올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대외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시장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 또 다른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라볼 정책 쪽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많이 올랐던 AI라든가 토큰 법제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고 민주당의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관련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아이고, 또 나왔네요. 자, 이게 마스터픽 아까 말씀드렸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 하단에 보이는 팍스통신망에 입장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얻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월 7일에서 만약에 4월 8일 날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 고가 기준으로 98.9%,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90%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지금까지 한 두 달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과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조금 양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원래는 있었어요. 전통적인 에너지원과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바이든으로 대변되는 친환경파와 트럼프로 대변되는 화석연료파로 나눠졌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태양광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에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전기가 많이 모자라고 발전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현상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는 원래는 신재생주를 밀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탈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전을 조금 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지금 부상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날 딱
체코와의 원전 계약이 체결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신정부도 원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끝도 없는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번 정부에는 원전과 신재생주가 공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원전을 볼 텐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정부의 기조는 원전에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더하는 그러한 정책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을 얘기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만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원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알아주고 국내에서 키워준다라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설계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부분을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의 EDF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통적인 강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냐면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도 뒤처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체코와의 두쿠바니 원전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EDF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이유가 사실은 체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쟤네가 더 잘 만들고 더 빨리 만들고 더 싸게 만드는데 당연히 프랑스와 할 리가 없죠. 그런데 프랑스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 우리 유럽이잖아. 같은 이웃끼리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1,000원짜리를 2,000원에 팔면 거기 가서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좀 멀리 걸어가죠. 구멍가게 아저씨랑 친하다고 바가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했고 체코도 당연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는데 다만 프랑스가 발목을 잡으려고 했다. 다행히 잘 해결이 돼서 지금 또다시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 한국 건설사 해외 원전 수주와 그리고 미국 원전 해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1979년 이후로 원전을 또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원전을 3배로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3배로 늘리면 400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00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400기까지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놀고 있는 원전, 영구 정지한 원전이 한 41개 정도 됩니다. 그럼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전 그냥 놀고 있어. 너는 그냥 죽은 원전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아니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해체해야 돼요. 해체할 때 문제가 뭐냐? 방사선 유출, 방사능 유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조립을 잘하는 사람이 해체도 잘합니다. 왜? 조립을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국 건설사들이 해체도 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그 순서 그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 원전 해체 시장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원전을 원래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지했었던 이유가 크나큰 사고들 때문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 체르노빌 이런 사고들 때문에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원전은 친환경이 아닌 이유가 왜냐하면 탄소 배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탄소 배출은 없지만 한번 망가지면 얘는 끝장이야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왔죠. 그게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원전이 다시 부각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조그맣게 만들어서 안정성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이 부각받고 있다. 여기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이런 데들이 조금 설계를 잘합니다. 그럼 설계를 딱 해놓으면 그걸 갖다가 SMR로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전 생애주기 전반을 산업화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주진이 아니라 추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전반의 산업화 추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설계부터 해체까지 모든 부분을 우리 한국에서는 잘할 수 있다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원전의 경쟁력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납기를 마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기술력에 있어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한수원은 내년 미국의 원전 해체를 수주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라는 측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대로 쫓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을 만드는 거 말고도 해체하는 것까지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물론 좀 시간이 좀 길다라는 측면은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45년까지. 네. 제가 이때까지 살아 있을래나요? 안 살아 있겠죠. 그래서 2145년까지 500조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해서는 노후화된 원전을 SMR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해체하고 새로운 원전을 지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 끝난 단계의 시설을 연구 폐쇄 및 철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내년 목표로 유망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 도전한다. 한수원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체코의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체 전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정보에 따르면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21개에 불과하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놀고 있는 원전만 영구 폐쇄된 원전만 41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체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트랙 레코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해체 기술은 있는데 해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해체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리 1호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체 수순에 들어가다가 탈원전 중지 때문에 이게 조금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레코드를 쌓아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전 해체와 관련돼서는 실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과 기술력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수준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원전을 어떻게 해체하느냐? 잘 해체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전은 잘 해체해야 된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원전 전문가 될 거 아니잖아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염. 제염은 중요합니다. 제염은 소금기를 제거하는구나. 이게 아니죠. 이게 오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안에 모든 부품들에 방사능 끼어 있어요.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를 하고 나면 그래도 나머지 설비들을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해체 관련돼서는 제어만 보시면 되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보너스 종목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5월 26일 날 여기서 원전 얘기하면서 원전도 중요하지만 원전 해체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정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르비텍 이름도 오를 것 같잖아요. 그죠? 오르비? 오르는 네. 근데 오르다 말았습니다, 오늘.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만하니까 이 종목의 또 재진입 시점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하단에 나오는 팍스통신망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 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거 우리가 친환경,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제로 관련해서 이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 관련해서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지만 향후에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정말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정말 해수면 상승 그리고 어디가 물에 잠긴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력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러면은 화력 발전소 지어라고 나오는 미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친환경 쪽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측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측면 이게 정말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당이 야당보다 많다 보니까 의석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정책의 입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정책을 내면 거부로 백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정책을 내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전을 낼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 들어보셨잖아요. 일단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 인프라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전기를 지방에서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에 서울에 수도권에 전력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그 전력량 인프라를 계속 끌어오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대책이 나올 테고 핵심 과제를 해결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도 친환경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 태양력 관련해서 태양열 발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날 방송 시간이 조금 제가 잘못 잡아가지고 이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태양열을 받아놨다가 쓸 때는 또 태양이 없을 때 써야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 저장을 해서 다른 곳에서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ESS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명칭도 중요합니다. 정책집 요약을 보면 스마트 그리드라는 단어가 딱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스마트하게 그리드는 원래 격자를 말하는데 스마트하게 전력을 배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전력을 저장하고 스마트하게 분배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핵심 단어들이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어떤 키워드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이 확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종목을 공략할 때는 이러한 키워드를 담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됩니다. 특히나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억을 했다가 이 종목은 어떤 관련 주제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기사가 딱 뜨면 그걸 따라서 사는 그러한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키워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 키워드에 맞는 그러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솔트룩스 나는 이미 늦었을까 아쉬워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2의 솔트룩스 같은 수익률 짱짱한 종목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터픽 종목도 함께 선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통신망 통해서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 돈이 되는 이슈까지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게 박스 통신망을 알려드렸는데 함께 들어와서 또 수익률 짱짱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마스터픽 종목도 제가 깜빡하고 빠뜨렸는데요. 마스터픽 종목 어떤 게 있을지 마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덕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못하고 퇴장을 할 뻔했습니다. 방송사고는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단어를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SS라는 단어하고 스마트 그리드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 종목은 모든 그러한 키워드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ESS 모든 부분을 섭렵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계의 올라운더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PPA라고 해서 파워 퍼체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전력 구매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냥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얼마의 가격에 너의 전기를 사줄게라는 구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기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가격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얘는 성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적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RE100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100% 이행 대기업의 25년간 태양광 발전 전력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5년간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요. 이 계약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해서도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미국의 탑 클래스 에너지사의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전지 관련해서 세계 최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관련해서 ESS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관련된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모든 키워드를 함축한 대기업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사실 지금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아직 신고가에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동반한 탄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정말 풍부한 종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 중에도 장이 끝난 후에도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이 직접 전문가의 시선에서 선별해낸 마스터픽 종목을 또 알차게 얻어가실 수 있고요.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매매 타이밍까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망 들어오셔서 알짜배기 종목 또 다양한 돈이 되는 이슈들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